언니 이 시간에 어디가? 언니는 놀랐는지 아무 말이 없었고 저는 그제야 제 옆에 누워있던 아이가 없어진 걸 알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불을 켰더니 언니 손에는 플라스틱 리빙박스가 들려져 있었어요. 언니 미쳤어? 얘를 지금 버리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25년 전 저의 이야기를 들어봐 주세요. 저에게는 1살 터울의 언니가 있습니다. 저와 언니는 외모부터 성격까지 닮은 곳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자매였어요. 예쁜 얼굴에 하늘하늘 코스모스 같은 저의 언니는 성격도 조신하고 여성스러웠죠. 반면에 저는 평범한 외모의 왈가닥 소녀였어요. 어릴 적 사진을 찾아보면 저는 남자아이처럼 늘 짧은 커트머리를 하고 있었죠. 언니와 찍은 사진을 보고 다들 남매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분홍색 원피스에 레이스 반양말을 신은 인형 같은 외모인 언니 옆에는 청바지에 티 아니면 멜빵 바지에 모자를 쓰고 말괄량이 같은 포즈로 서 있는 제가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언니는 몸이 허약해서인 것도 있었지만 항상 인형놀이나 책을 보는 것을 좋아했고 저는 딱지치기나 술래잡기 개미나 곤충 잡고 노는 말 그대로 선머스마 같이 노는 것을 좋아했죠. 언니가 아끼는 인형 머리카락을 잘라놓기도 하고 염색한다고 물감을 막 칠해놓기도 하고 언니가 보는 책을 찢어서 딱지를 만들기도 있어요. 그러면 언니는 늘 울면서 엄마에게 달려갔고 저는 도망가기 바빴어요. 하루는 언니를 놀라게 해주려고 잡아온 개구리를 언니 가방에 몰래 넣어두었는데 언니가 개구리를 보고 너무 놀라서 경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날 언니가 정말로 죽는 줄 알고 엄청 울었고 그날 이후 언니에게 절대 장난을 치지 않았어요. 그날 엄마한테 정말 엄청 맞았던 기억이 나네요. 여하튼 그날 이후 저는 언니는 약한 존재, 내가 지켜주어야 하는 존재 이렇게 인식되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언니는 몸이 많이 허약했습니다. 빈혈이 심했고 코피도 자주 났었어요. 병원에서는 백혈구 수치와 혈소판 수치가 너무 낮다고 했고 평생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제가 운동장에서 뛰어놀거나 술래잡기나 숨바꼭질을 하며 친구들과 뛰어노는 것을 늘 부러워했었습니다. 저는 그런 언니가 안쓰러워 가끔 자전거 뒤에 태워서 동네 한 바퀴를 돌곤 했어요. 그렇게 움직인 날은 언니가 밤에 많이 아팠는데 저는 그때마다 엄마에게 언니를 데리고 나갔다고 혼이 나야 했었어요. 언니는 늘 병원, 집을 왔다 갔다 했고 넉넉하지 않았던 저희 집은 언니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할아버지께 유산으로 받은 유일한 땅도 팔아야 했죠. 어릴 적을 생각하면 저희 집은 늘 가난했어요. 언니는 결국 자기 나이에 학교를 못 가고 1년 뒤에 저와 함께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모두 언니와 함께 같은 학교를 다녔죠. 엄마는 항상 저에게 연지야, 너네 언니 잘 챙겨주렴. 항상 걱정이구나.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엄마의 노파심은 저에게 책임감으로 돌아왔고 저는 언니를 친구처럼 때론 동생처럼 챙기며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언니와 반대로 저는 남자 같은 성격에 장난기가 가득한 아이였어요. 항상 밝고 씩씩해서 주변에 친구들이 많았어요. 공부를 잘하는 언니와는 달리 저는 공부에 관심도 없었고 잘하지도 못했죠. 어릴 때부터 장사하는 아버지 밑에서 나도 빨리 커서 장사를 해야지 이런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동네에서 작은 생선 가게를 하셨는데 저는 그곳에 오시는 손님들과 가격 흥정을 하고 생선을 파는 일이 재미있었습니다. 연지야, 오늘은 고등어가 좋니? 갈치가 좋니? 아줌마 며칠 전에 고등어 사가셨잖아요. 오늘은 갈치로 조림해 드세요. 무 썰어 넣고 칼칼하게. 아이고, 내가 우리 집 양반 갈치조림 좋아하는 거 우리 연지가 다 아네. 저 덕분에 저희 집 생선 가게는 동네에서 꽤나 유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언니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날이었어요. 작은 시골 마을에 살던 저희 집은 경사가 났다며 마을 어귀에 플래카드를 걸었고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서 돼지고기 수육과 전을 구우면서 잔치를 벌였어요. 부모님은 자식 자랑에 입이 귀에 걸리셔서 덩실덩실 어깨춤이라도 추실 판이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서울에 가서 장사를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그것을 반대하셨죠.
저의 의지에도 부모님은 계속해서 제가 서울 가는 것을 반대하셨고 그 무렵 들은 언니의 대학 합격 소식은 저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죠. 언니가 학교 때문에 서울에서 자취를 해야 했기 때문에 언니 혼자 서울로 보내는 게 걱정스러운 부모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저를 언니와 함께 서울로 보내기로 결정하셨거든요. 그렇게 저는 언니 덕분에 꿈에 그리던 서울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동대문 시장에서 한 평 남짓한 옷가게를 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집에서 나서서 저녁 늦게 집에 들어오는 날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하던 일을 하게 된 것만으로 모든 것이 즐겁고 힘이 났고 가게도 점점 소문이 나서 장사가 너무나 잘 되었거든요. 시장 상가 안에는 제 옷가게를 포함하여 수많은 옷가게들이 즐비해 있는데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중 저는 나이가 제일 어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열심히 사는 저를 보며 가게 언니들은 연지야, 서울 바닥돈 내가 다 쓸어 담으려고 그러니? 좀 쉬면서 해 얘라고 하며 저를 걱정했지만 저는 하루빨리 번듯한 나의 가게를 오픈하고 싶었기에 정말 억척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아침 7시가 되면 500원짜리 따뜻한 믹스 커피를 파는 아저씨가 상가 안을 한 바퀴 돌았는데 모든 가게 주인들은 아침마다 그것을 사 먹는 것이 영업의 시작이라고 할 만큼 모두가 그 커피를 사 먹을 때도 저는 원래 커피를 못 먹는다며 그 돈마저도 아꼈죠. 사실 저는 달달한 믹스 커피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서울에 대한 동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니들이 마치고 어디 놀러라도 가자고 하면 시골에서 부모님이 올라오셨다거나 친언니와 약속이 있다는 이유로 빠지곤 했었어요. 정말 안 먹고 안 쓰고 안 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싶어요. 언니는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대기업에 취직을 했고 부모님은 언니가 대기업에 취직했다는 소식에 또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열었어요. 저는 부모님이 언니만 예뻐하는 것들이 서운하다거나 불만이 있지도 않았고 그런 언니를 전혀 시기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어렸을 때 많이 아팠던 언니라 이렇게 커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취직해서 잘 사는 걸 보니 이 모든 일들이 언니가 하고 싶은 것도 맘대로 못했던 지난 날들에 대한 보상처럼 느껴져서 감사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봄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갔는데 집 안은 불이 다 꺼져 있었어요. 아직 언니가 안 왔나? 거실 불을 켜자 거실 구석에서 언니는 잔뜩 웅크린 채 울고 있었어요. 언니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제가 놀라서 물어보자 언니는 저를 보며 더 큰 소리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던 언니가 진정할 때까지 저는 언니를 달래며 무슨 일인지 말해보라고 했어요. 연지야, 나 임신했대. 뭐라고? 언니는 그때 당시 선을 보고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대대로 사업가 집안의 남자였는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지만 그 남자 집안에서는 작은 시골에서 장사하며 사는 저희 집을 탐탁지 않아 했어요. 가난한 집안이라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언니가 대기업에 다니고 똑똑하다 해서 선자리에 아들을 내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사람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못나면 얼마나 못났나 싶어 늘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언니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 오히려 잘 됐다 싶었고 임신한 마당에 더 이상 뭐라고 안 하겠다 싶었어요. 형부는 뭐라고 해? 기석 씨는 이 사실 몰라. 그게 무슨 말이야? 당장 말해. 얼른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빨리 결혼을 하던지 해야 될 거 아냐? 잠시 뒤 저는 언니에게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석 씨 아이 아니야. 뭐? 형부 아이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어안이 벙벙했고 언니는 다시 한참을 울었습니다. 2달 전에 언니는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갔고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둘은 첫눈에 반했대요. 뭔가에 이끌리듯 사랑을 했고 남자가 언니에게 고백을 하는 순간 정신이 차려졌대요. 하룻밤의 실수였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와는 연락처도 모른 채 헤어졌고 2달이 지난 오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거였어요. 정말 실수였어. 내가 어떻게 되었었나 봐.
저는 머리가 멍해졌고 어떤 말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정말 믿기지가 않았어요. 언니,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지울 거야. 내일 나와 함께 병원에 가줘. 부탁이야. 혼자서는 못 갈 것 같아. 저는 무엇이 맞는 선택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다음날 언니와 병원을 갔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언니가 너무 약해서 이번에 수술을 하게 되면 2번 다시 자연 임신이 힘들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언니가 어지럼증을 느끼며 쓰러졌고 링거를 맞으며 한참 뒤 언니가 의식을 차렸어요. 언니의 얼굴을 백지장처럼 하얗고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언니는 아까 의사의 말에 결혼할 남자의 어머니가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근데 너 그렇게 몸이 약해서 애는 낳겠니? 우리 집안에 대의를 핏줄 우리 기석이 하나인데. 몸이 비실해서 아들이나 잘 낳을는지 걱정이구나. 자식 못 낳는 며느리는 필요가 없는데. 남자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면서. 저는 언니에게 부모님께 사실을 말씀드리자고 했지만 언니는 부모님이 알게 되시면 차라리 죽어버릴 거라고 했어요. 부모님께 절대로 실망 끼쳐드리면 안 된다고. 애꿎은 시간만 흘렀습니다. 연지야, 나 아이 낳을 거야. 뭐라고? 그럼 형부랑 헤어지겠다는 거야? 아니, 아이 낳고 그냥 바로 입양 보낼 거야.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어. 언니 제정신이야? 이제 배가 불러올 텐데 그걸 어떻게 숨길 것이며 태어난 아기를 입양을 보낸다니 그게 말이 돼? 언니는 미국에 있는 지사 발령으로 1년간 미국에 가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형부와 그쪽 집안에는 언니가 미국 다녀와서 1년 뒤 결혼하기로 이미 얘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언니, 이건 아닌 것 같아. 입양이라니. 아이는 무슨 죄야. 죽는 거보단 낫잖아.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야. 저는 언니가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언니 이렇게 하면서까지 형부랑 결혼하려는 이유가 뭐야? 돈 때문이지. 난 이제 2번 다시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아. 언니는 가난이 싫다고 했습니다. 아버지한테서 나는 생선 비린내도 싫었고 매일 밥상 위에 올라오는 생선 대가리로만 끓인 탕도 싫었다고 했어요. 언니가 죽어라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간 것도 좋은 회사에 취직한 것도 모든 것이 가난한 우리 집을 벗어나서 부잣집에 시집가기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저에겐 작은 시골 우리 집 생선 가게도 내 식구가 옹기종기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던 것도 모두 소중한 추억인데 언니에겐 그저 벗어나고 싶은 악몽이었나 보더라고요. 저는 언니에게 계속 부모님께 말씀드리자고 했고 결국 언니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언니는 숨어버렸죠. 6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날은 아주 추운 겨울밤이었어요. 집으로 언니가 돌아왔습니다. 다시 만난 언니는 배가 남산만큼 나와 있었어요. 저는 언니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아이도 불쌍했고 앙상한 몸에 배만 불뚝 나온 언니도 불쌍해서.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언니는 남자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언니는 자기 속으로 낳은 아이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아이가 울어도 안아주지 않았어요. 젖병을 잘 빨지 못하는 아이라 모유 수유 한 번만 하자고 해도 가슴이 망가진다며 아이에게 젖 한 번 안 물렸던 언니. 아이가 너무나 안쓰러워 언니가 잘 때 옆에 몰래 눕혔는데 아이가 엄마 냄새를 아는지 꿈틀거리더라고요.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렇게 작고 예쁜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버려질 아이를 생각하니 너무나 죄스럽고 미안했습니다. 입양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언니는 예민해져 갔고 저는 제 옷가게를 친한 친구에게 맡기고 아이를 돌보게 되었어요. 그날 새벽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저는 눈을 떴는데 깜깜한 데서 불도 켜지 않고 언니가 어딜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언니 이 시간에 어디가? 언니는 놀랐는지 아무 말이 없었고 저는 그제야 제 옆에 누워있던 아이가 없어진 걸 알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불을 켰더니 언니 손에는 플라스틱 리빙박스가 들려져 있었어요. 언니 미쳤어? 얘를 지금 버리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입양도 안 되고 고아원 앞에 두면 잘 키워주실 거야. 언니 정말 무섭다. 진짜 사람 맞아? 애 앞날은 걱정도 안 되니?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박스 안에서 아이를 꺼내 안고 엉엉 울었어요.
며칠 뒤 언니는 복직 신청했던 회사에서 실제로 미국 지사 발령이 나버렸고 형부와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결혼식도 미국에서 한다고 했어요. 언니는 저에게 아이 입양을 부탁한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한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고는 본인의 행복을 위해 떠나는 언니를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언니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아이의 초롱초롱한 눈을 쳐다보고 있는데 마치 "저 버리지 마세요" 라며 말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아이를 입양 보내지 못했습니다. 태어나서 100일을 제 품에서 재우고 먹이고 키운 아이를 차마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언니가 낳은 아들은 제 호적에 올리고 아들로 키우게 되었어요. 시골의 부모님은 처녀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면서 집안 망신이라며 집에도 내려오지 못하게 하셨고, 저 같은 자식은 없는 것 친다면서 연락도 못하게 하셨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저를 보며 빵긋빵긋 웃는 아이를 보고 있자니 상처받은 제 마음이 다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널리 사람을 복되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뜻으로 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제이는 이름처럼 너무나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었습니다. 명동 한가운데 번듯한 저의 가게를 오픈하고 싶었던 저의 꿈은 제이를 위해 접기로 했어요. 500원짜리 믹스 커피 하나 못 사 먹으면서 악착같이 모았던 돈은 제이를 잘 키우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돈만 버느라 연애 한 번 못 해보고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저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요.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말 쉽지 않더군요. 그러나 제 선택을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았던 저를 엄마라고 부르며 커가는 아이를 보면서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제이를 입양 보냈더라면 저는 한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미국으로 간 언니는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 남편이 미국에서 사업이 잘 되어 크게 성공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여전히 한 평짜리 옷가게에서 쪼그리고 앉아 자장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그렇게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꽤 잘했던 아들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늘 저에게 "엄마, 내가 빨리 변호사가 되어서 우리 엄마 호강시켜줄게" 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너무나 기특하게 아들은 그 약속을 지켜주었고, 20살 때 저의 꿈이었던 명동 한복판에 멋진 옷가게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도 2명이나 쓸 정도로 가게는 컸고 장사도 잘 되었어요. 어느새 훌쩍 커버린 아들이 저의 꿈도 이루어 주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였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가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언니가 괘씸했고 어떻게 지 새끼 한 번을 안 찾나 싶어서 "정말 사람도 아니다" 하며 언니를 경멸하며 살아왔어요. 그런 언니가 왜 이제 와서 연락을 한 건지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피부치가 뭐라고 저는 언니를 단호하게 밀어내지 못했어요. 25년 만에 커피숍에서 만난 언니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잘 나가던 형부의 사업이 망해서 위장 이혼을 하고 혼자 한국에 왔다고 하더군요. 아이는? 무슨 아이? 언니가 이제 와서 아이를 찾아? 제이라고 했던가.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언니는 이미 아들을 알고 있었고 한국에 와서 저의 소식을 찾아다녔고 제가 명동에서 옷가게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저를 만나기 위해 가게를 찾아왔다가 멀리서 아들의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잘 컸더라. 변호사가 되었던데. 내 아들을 미행이라도 한 거야? 괜히 아이 앞에 나타나서 애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앞으로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자식 새끼 버리고 갔으면 잘 살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연지야, 그럼 나 5천만 원만 해줘. 한국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번만 좀 도와줘. 그럼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을게. 정말 기가 막히고 속이 뒤집혀서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데 저는 언니가 아들 앞에 나타나서 그로 인해 아이가 혼란스러워할까봐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태어나자마자 버리고 미국으로 가버린 친엄마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도, 지금까지 자신을 키워준 엄마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모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도,
아이가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그래서 결국 그 돈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었어요. 언니는 몇 달에 한 번씩 가게로 찾아와서 돈을 요구했어요.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2000만 원. 제가 돈이 없다고 하면 아들 노평을 찾아가겠다고 협박을 했죠. 이 사람이 정말 엄마가 될 자격이나 있었던 사람일까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제 생일이라 아들이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어요. 근사한 곳을 예약해 두었다고요. 제가 마치는 시간에 가게 앞으로 데리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감 시간이 되어 뒷정리를 하고 있었고 그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제인이? 저는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봤는데 서 있는 사람은 아들이 아닌 언니였어요. 진짜 뭐 하자는 거야? 생각해보니 내가 멀쩡하게 돈 잘 버는 아들 놔두고 왜 이러고 사나 싶어서 왔어. 안 그래? 제이 만나서 내가 엄마라는 사실을 알려야겠어. 언니 정말 미쳤구나. 제이 생각은 조금도 안 하는 거야? 자라면서 한 번도 아빠를 찾지도 않고 큰 애야. 왠 줄 알아? 나한테 그게 상처되는 일일까봐. 그래서 나한테 아빠가 누구냐고 묻지도 않은 애야. 우리 제이 그렇게 남의 상처도 지켜줄 줄 아는 애로 컸어. 근데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애한테 기어이 상처를 줘야겠어? 내가 지 엄마인 게 뭐가 상처야? 친엄마를 찾았다고 기뻐하겠지. 너 정말 말이 안 통하는구나. 언니라는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인간 이하였어요. 그런데 그때 엄마, 아들 제이가 서 있었어요. 언니가 가게 문을 닫지 않고 들어오는 바람에 아들이 들어왔는지도 몰랐어요. 제이야. 저는 너무 놀랐고 이 아이가 어디까지 들었나 싶어 심장이 두근두근했죠.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희의 대화를 다 들은 눈치였어요. 내가 제이구나. 다 들었니? 그래, 내가 내 친엄마야. 당신이 내 엄마라고요? 제이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저는 아들에게 다가가 아들의 팔을 잡았어요. 아들은 혼란스러운 듯 저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아들을 부르며 밖으로 뛰어나갔고 아들을 잡고 다리가 풀려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아들, 엄마가 다 얘기할게. 저는 아들에게 지나온 55년의 세월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많이 울었고 상처받았을 아들을 보며 저도 울었어요. 제이야, 넌 엄마 아들이야.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다. 엄마는 가슴으로 너를 낳았어. 그래서 너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단다. 아들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왜 나에게 이야기해주지 않았어? 나 때문에 엄마 인생은 포기하며 산 거야? 아들은 소리내어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의 꽃다운 청춘 다 버리고 자신을 위해 산 세월이 몇 년이냐며. 아들은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둥켜 안고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들과 밤새도록 지난 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의 제 생일은 그렇게 아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은 날이 되었고 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받는 날이었어요. 아들은 혼란스럽고 상처받았을 텐데 오히려 저를 이해해주고 받아들여 주었어요. 자신을 버리지 않아서 자신의 엄마가 되어 주어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전 그날 제 생애 최고의 생일 선물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이는 뭐라고 하니? 많이 충격받았지? 그걸 아는 사람이 우리 앞에 나타난 거야? 이제라도 친모를 찾았으니 좋은 거 아니야? 이제 내가 엄마 노릇할게. 너는 내 인생 살아.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핏덩어리 젖 한 번 안 물리고 혼자 잘 살겠다고 떠나더니 이제 와서 엄마 노릇을 한다니요? 20여 년 잃어버린 내 인생 이제 와서 찾으라니요? 정말 사람이라면 저럴 수 있나 싶고 내 언니라는 것이 정말 부끄럽더군요. 하지만 천륜을 맞고 싶진 않았습니다. 아들, 그래도 널 낳은 친엄마인데 한번 만나볼 수 있겠니? 너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 하는구나. 아들은 언니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며칠을 설득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야 아들도 언니도 미련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것이 제가 해야 하는 마지막 일처럼 느껴졌죠.
그렇게 셋이 만났습니다. 어색하고 무거운 공기가 가득했고 아들은 언니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너는 항상 내 마음의 짐이었어. 꼭 널 다시 찾고 싶었어. 왜 저를 버렸어요? 그땐 그것이 최선이었어. 아니요. 당신은 틀렸어요. 누군가에겐 나를 키우는 것이 최선인 인생도 있었어요. 당신은 비겁해요. 용서해다오. 끝까지 이기적이시네요. 당신 마음 편하려고 용서를 구하는 건가요? 저는 당신 마음 편하게 해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언니는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어요. 좀 솔직해지세요. 당신이 원하는 건 버렸던 아들과의 눈물의 재회가 아니라 당신 주머니를 채워줄 그 누군가가 아니었던가요? 아니야. 진심으로 널 보고 싶었을 뿐이야. 그래요? 마지막으로 속아드리죠. 이건 천사 같은 우리 엄마를 만나게 해준 대가로 주는 겁니다. 2번 다시 저와 엄마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아들은 언니에게 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아들을 따라 그 자리에서 나왔어요. 뒤돌아보니 언니가 봉투를 열어 돈을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혹시나 아들이 그것을 볼까봐 저는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언니는 그날 이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아들 손을 잡고 25년 만에 시골의 부모님 집을 찾아갔어요. 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께 그간의 이야기를 했고 제가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자 자신을 가슴으로 낳아준 진짜 엄마라고 했습니다. 많이 늙어버린 부모님은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많이 우셨습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그렇게 잠시만 떨어져 있어도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는데 우리 엄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을까 싶어 오늘 찾아왔어요. 저희 엄마는 저를 붙들고 많이 우셨어요. 아버지께서도 몸을 돌려우셨습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거사. 이제껏 그러고 살았어.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엄마는 저를 안아주셨어요. 저는 엄마 품이 그리웠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씩 엄마를 찾아가고 싶었어요. 아들 덕분에 저는 그날 엄마 품에서 잤습니다. 저는 이제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어요. 아들 제이는 결혼해서 쌍둥이를 낳았고요. 오늘 저를 보러 집에 온다고 합니다. 우리 손자들 줄 고구마를 구워 놓을까 해요.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